전쟁이 1950년 시작되잖아요. 북한이 쭉 밀고 내려왔어요. 받아쳤죠. 쭉 올라왔어요. 그 중국군이 개입했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서울 또 뺏겼다가 다시 올라가서 38선 근처에서 치고받기 하기 시작한 게 딱 만 1년 뒤에요. 그러니까 51년 6월 7월 되면 원위치입니다. 1년 동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위치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더 끌어요. 38선 쪽에서 치고받고 하는 게 2년 더 끌어요. 그래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사인합니다. 그럼 그 2년 더 끄는 동안에 38선에서 치고받고 할 때 그때 다룬 게 오지전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탁탁 날리는데 그 소년병사 성식이라는 애가 나와요. 매복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 군인들한테 뭐 이러지 말고 우리 그 휴전 회담도 그때부터 시작해요. 51년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회담을 2년 한 거죠. 만 2년. 그때 그 소년병사 성식이가 뭐라 그러냐면 휴전 회담하는 동안만이라도 전쟁 잠깐 멈추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른 군인들이 성식이 똑똑한데 네가 유인권 사는 건 해라. 이런 농담하는데 그 말 맞는 얘기 아닌가요? 휴전 회담이 시작되는 순간 야 우리 잠깐 멈추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요구했어요. 미국에서 거절합니다. 중국하고 북한에선 협상하는 동안만이라도 전쟁 멈추자 그랬는데 미국에서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끊임없는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이라는 건 최대한 하여간 내가 단가를 낮추면서 많이 찍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 업체에 밀려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수요하고 공급하면 어느 게 많아질까요? 자본주의 경제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어느 게 많겠어요? 수요하고 공급, 소비하고 생산 어느 게 많겠어요? 항상 공급이 넘칩니다. 그래서 공급이 넘치는 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광고가 등장하는 거죠. 연예인이 앞장서는 거죠. 저 농담처럼 진짜 해보니까 저희 재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신발장을 뒤졌는데 슬리퍼 샌들서부터 구두 등산화 다 저 것만 가족 것 말고 저 것만 23컬러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홈쇼핑에서 또 노스페이스 45,000원 나왔길래 또 찬스 그러고 또 샀어요. 이게 자본주의죠. 끊임없이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노스페이스 팔면 거기서 또 버니까 또 투자한단 말이죠.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안 돼서 뻥 나버리는 게 소위 경제 공황이 되는 겁니다. 돈 회수도 안 돼요. 가장 컸던 게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고 배웠냐면 블록 경제, 미국이 테네시강 개발청의 뉴딜 정책 이러면서 그때 뉴딜은 그래도 노가다들 동원되니까 실업자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뉴딜을 갖고 해결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류가 만든 상품 중에 이 딱 한 가지는 무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애들한테 피자 좋아해? 피자 1000판 쏟아줄까? 안 되죠. 1000판 쏟으면 못 먹잖아요. 그죠? 내가 아까 신발 23컬레라지만 내가 10,000컬레 사겠어요? 안 되죠. 딱 한 가지 품목이 있어요. 힌트 남아 있는 거. 뭘까요? 전쟁을 통한 무기. 무기는 네가 죽든지 내가 전쟁만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기는 다 고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29년 세계 대공황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들어서자마자 공장이 펑펑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시점을 한 47년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제너럴 다이내믹이라든가 미국의 군산 업체들.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방하고서 끝나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로키드 마틴 창고에는 2년치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소비 못하면 또 공황 닥쳐요. 이 무기가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기 하나, 전투기 하나에다가 밑에 딸린 협력 업체가 엄청 많겠죠. 우리가 미국에서 그 전투기 하나 사오면 우리는 국방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지만 그 비행기가 어쩌다 연습하다가 쿵 떨어지면 우리는 아이쿠 그러지만 로키드 마틴 내지는 거기에 딸린 하청업체 직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 다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게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건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그 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근데 말씀 것처럼 창고에 그냥 남아 있었고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 입장,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중동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일어나겠어요, 사실은? 바탕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군수업체들이 계속 뭔가를 터뜨려줘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요. 자본주의 경제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아까 6.25 전쟁이 휴전협정을 시작할 때부터 전투를 중지해도 되는데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로키드 마틴 창고 빌 때까지는 남북 청년들이 계속 고지를 오르락내리락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뺏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로키드 마틴 창고가 다 빌 때쯤 돼서 53년 7월 27일 날 사인한 겁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군산복합체 현실인데 사삼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분단되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도 없었을 거고 원래 우리나라 그 국방비가 45조예요. 45조면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45조면 4,500만 원짜리 연봉자 100만 명 일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 졸업해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봉 4,500 못 받아보신 분도 많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본소득 그냥 국방도 해야죠. 그러면 반대만 해서 2,500만 원, 25조는 국방비 그렇고 나머지만 갖고서 나머지는 국민복지로 쓰면 호주머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알바 좀 뛰고 그러면 넉넉하게는 안 살아도 기본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복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계 경제 11번째 대국입니다.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11번째 돈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많은 돈인데도 그리스처럼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참 떨어지는 나라도 다 하는 복지를 못 하잖아요. 여기다 쏟아부으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뭐 4대강에도 쏟아부어야 되고 몇 군데 쏟아부을 게 또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분단 때문인 거고 사삼은 이걸 막으려고 5월 10일 단독선거 결사반대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했던 그 청년한테 너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너 앞에 보이는 게 청년 실업이야. 조상들이 이거 잘했으면 사삼 잘했으면 그런 거 없었겠지. 근데 복지에 써야 될 돈이 이런 데 쓰이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이것도 심각한 거죠. 전쟁이면 계속 하죠. 몇 년 전에 그 목함주례 사건인가? 그래서 뭐 우리 김관진하고 북한군하고 거의 막 전쟁 갈 것처럼 입싸움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감각도 좀 워낙 우리 전쟁 불감이죠. 전쟁 쉽지는 않긴 합니다. 우리 북한의 만약 북폭이라는 게 시작되면 중국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바로 코 밑에다가 미군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군사복합제로 해도 북한에다가 전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섞여 있는 중동에 가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북한에서 못하고. 근데 전쟁은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조성되면 비이성적으로 터지긴 해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94년인가요? 그때 실제 북폭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김영삼하고 클린턴하고 한라인으로 밤새 통화하면서 겨우 막았어요. 그 전쟁이 실제 한반도 일어날 건가 안 날 건가 뭘 보면 되냐면 주한미군 군속들 있잖아요. 주한미군 가족들. 걔네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때 94년에 미국행 비행기 계속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건지 개죽음 하지 않고서 빨리 튈 건지 그걸 해야 됩니다. 목함주례 사건 났을 때만 해도 아까 호주 사는 내 친구 녀석이 전화 와가지고 계속 달러하고 금으로 바꿔서 빨리 와라. 네 식당 하나 해놨으니까 와서 여기서 장사해라 그러는데 밖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워낙 이게 몇십 년 해오니까 전쟁 무슨 전쟁.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터지는 건 아니에요. 전쟁 위험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사드 얘기는 뭐 다 하시는 얘기가 넘어가고 그런저런 생각해서 이 사진 보면 저는 울컥해요. 만약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졌으면 몇 년이에요 이게. 그랬으면 개성공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 전에 개성공단 비슷한 게 한 20개, 30개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랬으면 평화죠. 젊으신 분들 통장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국가에서 꽂아줄 수 있는 거죠. 얘는 근데 어쨌든 핵을 갖고서 이제 계속 미국하고 말짱을 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핵 버려 그러는 거고 핵 버리면 살려줄게. 여기는 살려주면 핵 버릴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구하는 게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하고 미국 기업가들 투자 들어오고 그렇게 핵 안 할게. 거꾸로 미국은 니네 핵 버리면 그거 해줄게. 근데 얘네는 그거 못 믿겠다.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렇게 해서 핵 버렸다 그냥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살 수 없다. 그냥 당하려고. 그걸 못해. 그래서 이제 계속 곤란하게 자꾸 하면서 중국한테 압력을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동시에 하자 동시에. 그리고 웬만한 양식 있는 학자들은 동시에 합시다. 누가 거고요? 미국이 거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북한하고 미국만 붙는 게 아니라 남한 자동 개입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6.25하고 달라요. 자꾸 뭐 북한의 핵 얘기를 하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남한의 핵발전소가 23개 있잖아요. 북한 노동미사일이면 다 사령관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은 남한 겨냥용이 아니에요. 남한은 기존에 있는 북한 미사일로 남한에 있는 핵발전소 당 하나당 미사일 한 30개씩만 맞춰놓고 때리면 30개 중에 하나 핵발전소 안 맞겠어요? 그게 23개 발전소 다 때리면 다 맞아요. 그러면 남북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남한 때문이 아니죠. 미국이나 일본 겨냥하는 건데 미국과 이 북한의 갈등 때문에 만약에 전쟁 나면 북한만 죽는 게 아니라 남한도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야 니네 처지 이해는 간다만 난 참 싫다는 거죠. 나는. 역시 이제 김재동한테 배운 건데 자꾸 자기 보고 종북 그러니까 그러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가 최고 지존을 모독한 죄라 그래서 이런 텔레토비 같이 생긴 자식이 이렇게 하길래 저도 그냥 이런 텔레토비 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종북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친북이라 그랬죠. 친북이라는 거는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화해해서 개성공단 같은 거 더 많이 깔고 금강산만 더 가고 그래서 상호 신뢰 회복 속에서 군축하고 지금도 평창올림픽에 저 북한 팀 오는 거 갖고 별난리 다치는데 저런 게 희망입니다. 저런 거. 이거예요. 이 전세버스 빌려다가 이러저러해서 전쟁도 각오한다 이렇게 하는 태극기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일단 먹고 나면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 하려면 하자. 북한 받아버리자 이런 거죠. 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쟁 나면 모두 끝자. 하지 말자 이런 거죠. 4.3이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4.3은 이거다. 그때도 4.3이 왜 일으켰냐면 전쟁 반대 때문에 일으킨 거잖아요. 5월 10일 선거에서 남쪽만 정부 만들고 북쪽 만들고 하면 전쟁 난다. 전쟁 막기 위해서 4.3이 일어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4.3 봉기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평화 얘기하는 사람. 전쟁하지 말자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때도 남한만 정부 세워서 야 우리만 하자. 왜? 우리 친일파 살고 미군 덕분에 우리 친일파 다 살아남고 남쪽에 나라가 잘 만들고 잘 나가보자. 전쟁 나면 받아버리지 이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의 4.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 국가보고서예요. 국가보고서 나왔고 2003년에 대통령이 와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지난 정권의 얘기긴 하지만 국가기관 대표자로서 얘기를 했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 국가보고서입니다. 국가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보고서 결론에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까 이승만이 뭐 했는지 봤잖아요. 가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군정과 주한미 군사고문단도 자유할 수 없다. 왜? 미군정에서 시작됐고 미군 대령이 제주지국 사령관으로 직접 작전 진압 지휘를 했고 미군은 현재까지도 한미 군사협정회의에서 작전 통제권을 계속 갖고 있죠.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이것도 있어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쓰겠다고 하는 땅은 우리는 내줘야 된다. 이게 한미 상호조약 4조에 있어요.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기지인 건 맞지만
미군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그 핵잠수함 들어와요. 이지선 이런 거 들어오고. 북한을 겨냥하면 제주도에 핵무기지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건 중국 겨냥이기 때문에 미군 해군들이 계속 지금 들어옵니다. 만들어집니다. 미군이 자유롭습니다. 국가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 얘기할 때 최종 책임은 어디 있다고? 이승만한테 있다. 미군한테도 있다. 이 얘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국정교과서 얘기 나와서 잠깐 국정교과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건데요. 이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사 전제, 현대사 전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오로지 이승만 정부 수립만 절대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순, 부정, 혼란 요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때 세력들 중에 이승만이 아닌 통일국가 만들어보자, 합작하자 여러 세력이 있었거든요. 아까 영령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혼란 세력이에요. 오로지 이승만이 남한 세운 것만 정당화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도 사람들이 50선거에 왜 불참했느냐 이런 얘기 없어요. 아까 교과서에다가 무슨 폭동이니 반란이라는 표현은 전혀 안 썼는데 50선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해놓고 제도 사람들은 반대했다. 그럼 제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해놨죠. 아주 교활하게 써놨어요. 이게 나경원 화법 누가 죽였다는 얘기 없는 거 있잖아요. 과정에서 제도 사람이 희생됐다. 그다음 봉기원은 얘기할 때 약간 우리 지금 거민정 교과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교과서는. 근데 국정교과서에는 요 얘기 싹 빼고 50선거라고만 나와요. 우미건조하게. 그리고 50선거에서 대한민국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도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근데 거민정 교과서에 이걸 나오잖아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라고 통일정부라고 수립하자고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실패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실패형이 대한민국 건국 방해로 이어지게끔 교묘하게 서술했고, 자 이게 또 아주 이게 중요한 일인데 교과서 이렇게 나와요. 제주도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투표를 했어요. 50선거에 제주도 애들은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90% 했어? 그럼 50선거 좋은 선거 맞잖아요. 국민들이 90%가 투표했는데 왜 제주도는 저러지? 또라이 아니야? 이런 거. 이게 오늘날하고 다른데 은연중에 이거죠. 이러면 제주도만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건데 오늘날하고 선거법이 다른 게 지금 우리가 투표를 가면 내 이름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신청한 사람만 선거할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신청한 사람만. 이때도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강압으로 억지로 신청해놓고 그 신청한 사람들 어차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90%예요. 전체 유권자의 90%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교활하게 쓴 거죠. 또 요거. 이 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됐다. 친일파는 여기서 다 빼줬대요. 어이 얼마나 순결한 선거예요. 이렇게 좋은 선거를 제주도도 왜 봤대. 근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 했지만 여기에는 요 두 부류만 있어요. 자기 받은 자, 공작, 후작, 남자 이런 거 받은 사람, 그리고 제국교회, 일본 제국교회 의원이었던 사람. 이거 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면 진짜 몇 방울 안 돼요. 그럼 몇 방울 뺀 걸 갖고서 교과서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얼마나 순결한 선거인데 이거를 제도 애들이 안 했어. 나쁜 놈들이지. 이런 노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복잡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교과서에 한반도 또 이렇게 썼어. 발로 코리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러니까 북한은 괴뢰 정부고 남한만 합법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유일한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실시된 곳에서 유일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8선 이남에서 유일한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거 나옵니다. 이제 그 위원회가 able to 어쩌고 하고 컨설트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